근로감독관 배희경입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유튜브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편 5번째 주제는 헷갈리는 안전보건관리체제 2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 감독자에 이어 이번 시간에 살펴볼 두 가지 내용은 바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입니다. 그럼 이제 안전보건관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각각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한다는 점에서 닮은 부분이 많은데요. 하나씩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별표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업장에서는 몇 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까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 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사업의 종류별로 따져보셔야 하지만 보통 제조업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과 건설업 기준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현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1편에서 살펴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선임에 따른 보고의 의무가 없었지만 이 안전관리자와 잠시 후에 살펴볼 보건관리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정해진 별지 서식에 따라 선임 등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업무는 다양한데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정한 업무, 안전인증,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계획 수립에 대한 지도 조언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의사, 간호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별표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업장에서는 몇 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까요? 사업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600명 이상인 경우 1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건관리자가 해야 할 업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 물질안전보건자료, 위험성 평가, 보건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지도 조언 등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 내용이 다양하고 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재정적 여건상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그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사업장에서 자주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은 공사 금액이 150억 원이라 안전관리자를 1명 두었는데 공사 도중 안전관리자가 개인 사정에 의하여 갑작스레 퇴직하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구하느라 3일 정도 선임신고가 지연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현장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3일 동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은 공사금액이 1,000억 원 규모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으로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였습니다.
전체 3년이 걸리는 공사인데 착공하기 한 달 전 안전관리자 1명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안전관리자 수가 부족하여 처벌을 받나요? 공사 금액 800억 원 이상 현장은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인 경우 전체 공사 기간을 100으로 볼 때 공사 시작부터 15와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안전관리자가 1명만 있어도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안전관리자가 1명이었던 기간이 공사 종료 전 15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처벌은 없습니다. 제조업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수가 150명이라 법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과 계약할 때 인원을 120명으로 잘못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을 받나요? 이 사례처럼 실제 근로자 수와 계약서상 근로자 수가 다른 경우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적정하게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 중 보좌 및 지도조언의 역할로서 중요한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별표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관리자는 눈에 보이는 위험을, 보건관리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감독자가 보다 전문적인 사항을 조언 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유해위험 기계 기구 등의 방호 조치와 안전인증, 안전검사 방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유노 산업안전보건법 편 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